규원가, 규방에서 지내는 여성의 원망가 노래. 여성의 원망 노래. 여기에서의 노래는 글의 종류가 가사.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크게 봐왔었던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걔네들이 가사지. 가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형식은 운문, 생긴 건 시야, 내용은 산문,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운율에 맞춰서 쓴다라는 거지. 운율에 맞춰서 쓴다고요? 쿵짝쿵짝 리듬감이 느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운율로만 따지면 시조하고 제일 비슷해. 시조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데 글자 수 3개, 4개. 한 줄을 4덩어리로 끊어 읽는 사음보 율격으로 하고 싶은 얘기 끝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사음보 연속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시하진 않아도 되는데 첫 줄만 읽을게. 엊그제 저었더니 하마의 단을 거니 소년 행락 생각하니 닐러도 속절없다. 늙어야 서른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맨다. 어때? 사음보로 끊기고 있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다시 위로 올라오자. 오른쪽 봅시다.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외로움과 슬픔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가사.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경험을 담아 이를 재구성해보자. 이토록 애타게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 있나요? 택배 아저씨 너무 보고 싶지 않냐? 근데 쿠팡은 진짜 오전에 시키면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나는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죄 짓는 느낌이 들어. 사람을 얼마나 갈아 넣으면 오전에 주문했는데 오후에 올까? 아니면 시스템이 좋은 건가? 규방가사예요. 규방이라는 건 여성이 지내는 방을 규방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여성. 부녀자가 쓰면 규방가사야.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가사라는 게 양반들이 막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조선 초기에는 그렇지만 후기에는 작자층이 확대가 되었다. 집 나가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원망적입니다. 남편을. 체념적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고백적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규방부인의 한 많은 삶에 대해서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삶과 한. 특징, 과거와 현재 대비. 과거에는 젊었고 남편 사랑받았어. 근데 지금은 늙었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지. 뒤에 오는 수호제기를 먼저 해야지 흐름이 맞았었는데. 화자의 현재 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로워요.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표현합니다. 감정이입이 있어. 비유, 영탄, 다양한 표현법, 고사, 옛날 이야기합니다. 배운 여자거든. 섬세한 여성의 문체,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4대부 중심의 가사 창작층이 여성으로 확대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자가 쓴 최초의 가사야.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밑에 어휘뜻 됐고요. 미워도 사랑하니까 그런 게 어디냐. 미우면 미운 거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엊그제 과거에는 젊었는데 내가 하마 벌써 어찌 다 늙었는가. 과거에는 젊었는데 끊어 벌써 어찌 다 늙었는가. 현재에는 늙어버렸구나. 과거와 현재의 대조. 소년행락 어린 시절 즐겁게 놀러 다니는 일을 생각하니 요 앞에 말이 빠졌죠. 현재
처지를, 현재 나의 처지를 말해도 소용없다. 약간은 어떤 정서가 느껴지고 있어? 체념의 정서가 느껴지고 있지. 늙어야, 늙어서 서른 말씀, 서러운 말을 하자 하니 목이 맨다. 한탄, 탄식. 과거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매울 신 쓸고 고생하여 이 몸을 길러낼 때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나 얘기했어. 아유, 우리 딸내미 너무 예쁘다. 너 나중에 누구한테 시집 갈래? 네, 나중에 저는 정승에게 시집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지 말어. 공후배필. 고귀한 사람과 짝을 맺는 거 영의정 좌의정 판서될 사람은 못 빨아도 기대하지 않는다. 군자의 어진 자의 호구 좋은 짝이 되기를 원했는데 딸내미 됐고 돈 보고 집안 가문 보고 결혼하지 말고 그냥 착한 놈 만나. 그것을 원하더니 삼생이면은 뭐예요?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 현재의 삶, 차생, 죽고 난 다음의 생, 내생. 지금 현재 인생 앞뒤로 생이 있다고요? 그거 완전 불교네요. 오케이. 불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 때문인가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길래 이런 놈을 만나서.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요.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 빙인이 맺어준 인연. 월하 빙인은 월하 노인과 빙상인으로 중매하는 사람.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 도교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불교 사상과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맞는 말이지.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 때문인지 월하 노인이 맺어준 연분 때문인지 장한유협 경박자. 장안에 호탕하면서 경박한 사람. 누구? 자기 남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경박한 놈이라고 표현했어. 이 정도면 엄청 과감하고 솔직한 표현인 거야. 장안유염 경박자를 꿈처럼 만나서 상시, 옆에 보면은 상시에 용심하기 뜻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 항상 마음 쓰는 것이 됐어. 앞에 말이 빠졌잖아요. 혼인 이후 늘 마음 쓰기를 살 얼음 디디는 듯 괄호 열고 조심조심 했었지. 조심했었지. 살얼음 디디는 듯 얼음 얇게 언 얼음 위를 건너는 것 같아요. 사자성어 여리 박빙. 그냥 행동거지를 엄청 조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의 도리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살얼음 디디는 듯 조심했지. 3호 15 28에 16 15 16세 겨우 지나. 지금 여러분들 살아갈 때 오늘이 여러분들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쁜 날이야. 이런 거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어 있는 거다. 3528 겨우 지나 천연여질. 과거의 타고난 아름다움이 저절로 일어나니 남편이 혼인 초기에는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야 가졌더니 어이 마누라 우리 100년을 같이 삽시다 라고 하더니
연광, 세월이 수쿨 아주 빨리 지나가고 조물주가 다시 하여 시기가 많아서 남편이 나한테 정을 떼고 딴 여자 만나는 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물주가 시기해서 그런 거야. 지금 자신의 현재 처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거야. 요거를 심리학 용어로 쓰면 외부 귀인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주변이 잘못한 거지. 조물주가 시기하여. 요거 있죠. 이거 고3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멘트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셩. 얘는.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서 봄바람, 가을, 달, 세월이 배오리, 배틀에 북 지나듯. 배틀이면 옷감 만드는 건데 북 치는 거예요. 배틀 이거지. 실 막 이렇게 걸어놓고 실을 여기에 납작한 거에 묶어서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꾹꾹꾹 누르는 거잖아. 실 끝에 매달아 놓은 얇은 나무 조각을 북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거 옷감 잘 짜는 여성들 보면 슉슉슉슉슉 금방 빼거든. 세월이 배틀에 북 지나듯 빨리 흐르는구나. 빨리 흘렀구나.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 늙지. 과거의 설빈 화한 눈 같은 피부, 꽃 같은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가고 면목 가증. 아우, 보면 볼수록 미워져. 볼수록 미워져. 되어버렸구나. 영탄적 어조, 역시 탄식의 어조. 내 얼굴을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괸소냐. 사랑할 거냐. 그냥 거울 봐도 예쁨 받긴 글러먹은 얼굴이네. 내가 남자라도 나 안 좋아하겠네. 자책. 스스로 참괴하니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원망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서리법.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합니까? 사자성어 수, 원, 수, 구.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는가. 이런 거죠. 위로 올라오셔서 색깔 좀 몇 군데다가 잠깐 칠해 볼게요. 엊그젠 젊었지. 소년행락했죠. 늙어버렸지. 서러워졌어. 어렸을 때에는 어디 있어?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었죠. 어렸을 때에는 설빈 화살이었지. 근데 지금은 늙어서 면목가증 되었지. 이렇게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 걔네들 좀 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과거 회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조, 한탄, 쓰여있는 표현법 쓰면 뭐뭐 하듯, 비유, 직유법 쓰여져 있었고 느낌표 찍어주는 영탄법 자주 쓰였고요. 누구를 탓하겠니? 서리법도 쓰여져 있었지. 결국엔 표현법이에요. 제일 핵심은. 집 나간 남편놈은 335 짝지어서 야유원, 기생 있는 술집에 새로운 사람이 났단 말인가? 이게 맨날 술집 다니는데 거기에서 접대하는 기생이 맨날 똑같은 기생이면 걔한테 질려서라도 집에 돌아올 텐데 집에 오지를 않아. 이 기생이 바뀌어서 맨날 돌아가면서 정주고 있나 봐. 이거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정해놓은 거처 없이 나가서
정처 없이 나가 있는 건 누구야? 남편이지. 백마금편, 화려한 차림으로. 어디 머물고 있을까? 남편놈 어디 있을까? 연락도 없이. 원근도 모르는데 남편놈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앞에 말이 빠졌죠? 자세한 소식은 더욱 알겠는가? 자세한 소식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서리파. 인연이 끊겨 있는 듯, 인연이 끊긴 듯, 인연이 끊긴 듯. 생각이야 없겠는가? 생각은 계속 나. 쉽게 이야기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우리의 인연은 끝났어. 하지만 여기에서의 생각은 정서적인 거야. 정서적인 건 그래도 보고는 싶은 거지. 그리움이 있는 거죠.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냥 100% 믿기만 하면 미워만 하면 돼. 근데 집에 좀 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괴로운 거야.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기를. 12대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30날 30일 한 달이 지루하다. 이상한데 앞부분에서는 시간이 배틀에 푹 지나듯 엄청 빨리 지나갔거든. 근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어. 시간이 어디 있을까? 시간이 너무 느려. 되게 일관성 없는 언니네요. 그러지 말고 화자의 정서, 처지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다음, 요것도 모의고사 한번 나왔던 멘트. 12, 30.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시간이 지루하다. 제서는 뭐야?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옥으로 만든 창. 이게 따지면 규방이야. 여성의 방이야. 여성의 지내는 방. 내 방 창밖에 심은 시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을까? 이거 매화가 피고 지면 적어도 1년이잖아. 최소 한 계절이잖아. 최소 3개월은 된 거라고. 근데 몇 번을 피고 졌을까? 남편놈 집 나간 지 한두 달이 아니야. 적어도 2, 3년이야. 이렇게. 옥으로 만든 심어놓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을까? 계절의 변화에 오지 않는 그리움. 아까 앞에 뭐 있었어요? 요거 있었죠. 요 깜짝이야. 여기 있지.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정서를 표현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물 등장할 거야. 자연물 등장할 거야. 겨울밤은 차갑고 차가울 때 자취눈, 자취가 남는 눈, 그러니까 눈이 조금 쌓여 밟으면 흔적이 남는 눈, 그게 자취눈이야.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눈이 섞어 치니 남편 보고 싶다. 여름밤 길고 길 때 굳은 비는 무슨 일일까? 남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지. 눈 내리면 눈 내린다고 보고 싶고,
굳은 비가 오면 굳은 비가 온다라고 보고 싶고, 혹은 눈 때문에 비 때문에 더 보고 싶고, 옆에 더 보고 싶고,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이렇게. 강의 잘 따라오고 있어? 이렇게. 삼춘화류, 3월 봄, 꽃 피고 버드나무 필 때, 3월 삼춘화류 호시절, 좋은 계절에 경물,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시름이 일다, 아무 생각이 없다.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즐겁지 않다. 어떤 느낌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나만 혼자야. 엄마 아빠도 여행 가고 삼각김밥에 컵라면이나 사 먹으라고 10,000원 식탁댁 올려놓고 가셨어. 친구들 연락이 다 안 돼. 완전 그런 처지인 거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러면 너무 슬프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좀 쉬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불러봐야 다 영혼은 딴 데 가 있고 그렇더라고. 이렇게. 이 얘기 왜 했냐면 그냥 추석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CF 요렇게 써놓으세요. 동동이라는 고려가요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정월 날인물은 어저녹저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낙원 내 몸아 홀로 널셔. 알겠습니다. 동동이라고 하는 고려가요가 있어요. 1월 달에는 어쩌고, 2월 달엔 어쩌고, 3월 달엔 어쩌고. 농경사회에서 제일 즐겁고 행복한 달은 언제야? 8월이야. 추석이 있거든. 8월 15일이 추석이야. 동동의 8월령, 8월달 얘기 보면 8월 15일은 추석이지만 님을 모시고 있어야만 추석이지. 님이 없어서 추석이 추석 같지 않아. 봄이면 뭐해? 남편이 없어서 즐거움이 없는데. 여기 구절 밑줄 긋고 정서와 상황이 같은 거 찾으세요 하면 이거밖에 없어. 고전 시가에 얘 찾으면 돼. 가을밤, 가을달이 방에 비치고 실솔 뭐예요?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 남편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겠구나. 야, 죽을래도 죽지도 못하는구나. 한탄, 탄식.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감정이입은 늘 중요해 왔으니까요. 귀뚜라미 뭐해? 침상에서 울어. 누구처럼? 나처럼. 귀뚜라미 외롭고 서글픈 감정이 투영된 감정이입의 대상. 기능이 같은 거 찾으세요 하면 감정이입 찾으면 되지.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어렵진 않고요.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몽, 꿈에서 실솔, 귀뚜라미에 넋이되어 추야장, 가을, 깊은 가을밤이라고만 하자. 가을밤,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어가서 나를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야, 난 너 보고 싶어서 잠도 못 자는데 자냐? 잠 깨울 거라고 됐을까요? 똑같이 귀뚜라미지만 기억의 귀뚜라미와 기능이 다르다 이거지. 이따가 문제 풀어놓으세요. 다음 페이지. 도로혀, 돌이켜, 풀처해니, 생각하니인데요. 정확히는 풀어, 헤아리니, 이리하여, 이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 독수공방해서 나만 그리워하고 있는 거. 이리하여 어찌하겠는가?
푸른색 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검은고 금자죠. 악기 하나를 비스듬히 안아서 저변화라는 한 곡조를 근심을 따라서 섞어타니 쉽게 이야기하면 노래를 슬프게 연주하니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설이 섞어도는 듯 화표 천년에 이별한 학이 우는 듯 누가 뭐뭐 하는 듯 누가 뭐뭐 하는 듯 대꾸 뭐뭐 하는 듯 직유법. 다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소상은 중국 호남성 동저거 남쪽의 소수와 상수, 소상강은 밤비는 소상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밤에 비 내리는 소리 들고 있으면 막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겠지만 이 여자는 지금 이미 심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구슬프게 들릴 거라고. 내 마음이 구슬퍼요. 화표 천년, 묘 앞에 세우는 망주석에 천년 만에 돌아와 앉음, 그런 얘기고요. 내가 연주하는 이 노래가 음악이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섞어 도는 듯 구슬프구나. 화표 천년, 무덤가에서 천년 만에 이별한 학이 우는 듯 서글프구나. 그냥 내가 노래 연주하는데 그게 서글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옥수, 옥 같은 고운 손으로 타는 수단, 수단이면 솜씨. 내 연주 소리, 옛 가락이 있지만 옛날 가락 그대로 연주를 하지만 이거를 저는 아니다 라고 보는데 오늘 연주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얘를 자화자찬이라고 얘기해주는 학교쌤들이 있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요거는 학교 필기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너넨 해줬던 것 같아. 그냥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옛 가락이 있지만 부용장, 쉽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커튼 안이, 다른 말로 방 안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내가 이렇게 연주 잘하면 뭐해. 내 연주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 연주는 소용없어. 이런 거겠지. 다음 또 어디가 있어?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자연물은 아닌데요. 청등. 외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요. 외로운 분위기 조성. 그래서 감정이입까지는 아니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다음 또 하나. 녹기금, 검은고죠. 검은고 타요. 왜? 근심을 잊기 위해 연주했지. 근데 막상 연주해 보니 근심이 커져 버렸어. 혹 때려다 혹 붙였어. 옆에 녹기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연주했지만 오히려 외로움을 더욱 부각해 줍니다. 다음 또 왼쪽으로 와서 계속 보죠. 방안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간장이 구회하여 9번 돌아서. 가끔 병원에 갔더니 장이 꼬였습니다 그런 거 있거든. 그렇게 아픈가 봐. 근데 아플 것도 같아. 장이 꼬이면 이렇게. 근데 그게 9번 꼬였다고.
죽네 사네 하는 거지. 간장이 9회 9번 돌아서 굽이굽이 끊어져라. 그만큼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럽다.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서라도 보려 하니 꿈이라는 건 만약에 꿈 꿔서 남편을 만난다면 일시적이나마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근데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고 잠도 못 자. 바람에 지는 이파리, 풀 속에서 우는 짐승, 여기에서 얘는 짐승이 아니라 풀벌레. 무슨 일로 나와 원수를 졌길래 잠조차 깨우는가. 지는 잎과 우는 짐승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옆에 지는 잎 우는 짐승, 꿈에서라도 님을 만나 잠하고자 하는 화자의 잠을 깨우며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자연물. 근데 잠도 못 자, 꿈도 못 꿔, 더 보고 싶어.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됩니다. 미리 옆에다가 쓸게요. 비교법 쓰일 겁니다. 비유도 쓰일 거고요. 원망의 정서를 나타낼 거예요. 천상의 견우와 직녀는 우리 설화상 이별의 대명사 아니야? 견우 직녀는? 은하수 장애물이 막혀 있어도 7월 칠성날 1년에 한 번은 때를 놓치지 않는데 이별의 대명사 견우직녀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우리님은 가신 후에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는 강 수질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깃털조차 잠긴다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약수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야. 그러니까 약수도 장애물.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집에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색깔로 또 구분하자면 장애물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지. 난간에 비겨 기대어 서서 님 가신 쪽을 바라보니 풀에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무엇은 뭐뭐 하고 이렇게 자르면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죠? 됐고 풀에 이슬은 맺혀 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어요. 저녁 구름이 지나갑니다. 몽실몽실 피어오릅니다. 뭐처럼? 남편에 대한 나의 그리움처럼. 옆에 저녁 구름 이것 자체가 감정을 고조시키는 배경이기도 하지만 저녁 구름 자체가 그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름이 피어납니다.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서럽다. 새소리가 서러워. 사실 서러운 거는 누구? 나. 그러면 새가 내 대신 서러워해주고 있네? 나랑 똑같네? 감정이입.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이 많다 하겠지만 박명한, 팔자 사나운, 홍안, 붉은 얼굴, 여인이야. 나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없어.
무슨 말이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박명해. 발자가 사나워. 세상에 서러운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죠? 비교법 쓰여져 있다. 마지막 줄입니다. 가사에서 맨 마지막 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낙구. 끝났어.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님 때문에 내가 살똥말똥 하여라. 원망. 너 때문에 나 죽겠다 이 남편 놈아. 이거지. 왜 안 했을까? 새소리는 특별하게 빨간색. 왜냐 물어보시면 그래요. 감정이입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맨 마지막 줄의 글자 수가 3, 6, 4, 3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줄 처음이 세 글자. 두 번째가 제일 길어. 그 다음은 요것보다는 짧아. 그러면 그거 격식 갖춘 거야. 형식 갖춘 거야. 라고 해서 정격가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동별곡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알아요?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되었다.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되었다. 그래서 걔도 정격가사였었던 거야. 이렇게 됐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적당히 액션을 취하고 사망 신고를 해라. 이야기. 뒤로 넘어가죠. 장담컨대 살아있으면 사망 신고하고 며칠 내로 전화 옵니다. 무슨 짓을 했길래 내 주민등록이 말소됐냐면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대조하는 표현들 우리 아까 색깔별로 전부 다 따로 좀 표시를 했었죠. 이렇게 그냥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즐거웠는데 놀러 다녔었는데 이런 거 하고 현재에는 늙어서 사랑도 못 받고 외롭고 너무 쓸쓸해 이런 얘기 하시면 된다.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요게 은근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고 너무 보고 싶다. 그리움과 미련의 정서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더 못 살고 미치겠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이렇게 강의 괜찮아? 이렇게 어디 표시했냐면 여기 표시했어. 이렇게. 나중에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필기하지. 그러지 마. 이렇게. 여기 체크혀. 복합적인 감정.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원망, 그리움, 미련의 정서가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돼. 근데 진짜 슬픈 건 뭔지 알아? 조선시대에 이렇게 가부장적 제도의 여성만 고통스러워했는데 현대에도 여성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게 너무 서글픈 거지. 그렇게 따지면 조선시대의 농민들의 삶이나 지금 농민들의 삶이나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상이 나아져야 할 텐데요. 이 시에는 감정이입 2개 있었어요. 자취는 굳은 비 저녁구름을 보니 내 그리움 배경으로서 쓸쓸함을 강조해 주고요. 지는 잎 우는 줌생 아우 나 잠도 못 자게 하는 방해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 기억해 두라. 그 정도인 거지 뭐. 별거 있니? 밑으로 내려가자. 규원가와 구자명시. 성준아 구자명시 알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안산 사는데요. 거짓말같이.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직장 다니는데요. 진짜 안산 사는 여잔데요. 구자명 씨에 나타난 여성. 그냥 나도 몰라. 구자명 씨인지.
시대가 바뀌어도 여성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거지. 이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는 시는 집안의 온갖 의무, 집안을 떠받들고 집안을 지키는 건 여자만 할 일인 거야.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요거는 필기할 거 몇 거 없어요. 체크합시다. 요건 구자명 씨에 대한 정보는 초록색으로 그냥 칠할게요. 맞벌이에요. 7달 아기 엄마야. 출근해.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해. 집은 안산, 직장은 서울 여의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버스만 타면 꾸벅꾸벅 졸아. 왜? 인생이 고달퍼. 밤에 잠 잘 못 자나? 밤에 좀 잘 자면 되죠. 밤에 잠을 못 자.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구자명시 1년 내내 고단해. 진달래 피고 밤꽃이 흐르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고단해.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처럼 졸고 있어. 구자명시를 비유한 표현 부처님. 그 구자명시를 보면서 요 아랫부분은 화자의 상상이야. 여러분들 수업 이렇게 할 때 졸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아유, 저 5분 조는 건 어제 수학 문제 푼이라고 못 자서 조는 거고, 저 5분은 영어 단어 외우는 거라서 피곤해서 못 자는 거고, 그렇게 상상한다고. 버스에서 미친 듯이 졸고 있는 구자명 씨를 보면서 시적 화자가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저 10분은 시어머니에게 약시 중든 시간이고 그리고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들어온 남편을 위해 버린 시간일 거야. 구자명 씨가 버스에서 내내 졸아야 하는 이유를 화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 위치에서 상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애기 젖 먹이는 거야 일어날 수 있다 쳐도 시어머니면 지네 엄마인데 남편이 약 좀 챙겨줄 수 있잖아. 남편이 약 챙겨주지는 못하더라도 지가 남편 마누라 깨우면 안 되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거야. 어조가 변화하고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다시 옆으로.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집 속에서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펜지꽃 있으면 예쁘지. 안개꽃 식탁에 있으면 예쁘지. 근데 그 식탁과 집안을 예쁘게 가꾸는 건 누구야? 구자명 씨야. 가정의 평안이 여성의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희생을 사회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시에서 그러나 나오면은 무조건 시상의 전환이지.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부엌문 없는 집이 어딨어? 다 있지. 저희 집엔 부엌문, 그냥 부엌문은 집마다 다 있어.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 모든 집이야. 모든 집. 모든 가정.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 여성이 희생하게 만드는 이 세상. 근데 놀라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 얘기했어? 구자명 씨 얘기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래? 여자라고 확대가 됐어. 구자명이라는 개인이 한국 사회 여성으로 일반화됐어.
강요화되어 있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안식이 한 집안의 평화가 구자명 씨를 잠도 못 자게 합니다. 이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구자명 씨 잠도 못 자게 합니다. 여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허난설원 시절이나 80년대에 구자명 씨나 바뀐 게 없네 이거죠. 어디에다 체크해 놓을까요? 여기. 조선시대의 여인이나 현대나 고달픈 여인의 모습은 별다를 바가 없군요 라는 이야기.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또 뭐 있나? 네,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교과서에 유일하게 페미니즘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경항고는 계속 얘네들 추가로 맨날 시험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서번트 요거 안 한 것처럼 안 했지만 얘네는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시창작 한번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밑줄만 그으면 끝납니다. 요것만 하고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규방가사의 시작. 아까 얘기했잖아. 최초의 규방가사라고. 규방은 여성들의 방이고요. 규방가사란 양반 부녀자층에 의해 향유된 가사. 여성들의 삶 속 희로애락. 여성들의 문학적 분출구. 야, 나도 하고 싶은 얘기 글로 쓸 수 있거든? 이거지. 규원가는 규방가사의 시초입니다. 내용은 봉건사회 규중의 슬픔과 원한. 과거와 현재 대조되어 있고, 어디 있을까? 늙음의 서러움, 남편 만난 한탄, 남편 원망, 그리움, 자신의 신세에 대한 자책과 체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감정이 복합적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난 진짜 너무 솔직한 것 같아.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 아니야? 사음보 연속체. 다양한 표현 방법. 허난설원은 살아있을 때 세 가지 한이 있었대. 난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저놈하고 결혼했을까? 왜 조선 땅에서 결혼했을까? 조선 땅에서 태어났을까? 이거를 한스러워 했었대. 자신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파격적인 거야. 이렇게. 됐고, 됐어. 여성의 인간적 고뇌와 좌절을 표현했다. 강요된 봉건윤리에 대한 반항, 나도 자유롭고 싶다고에 대한 울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 정도 확인해 주시라 이거지. 됐을까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